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 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그림 전시를 보려고 갤러리에 갔습니다. 갤러리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를 보는데요. 처음엔 그림이 눈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생각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림 전시를 보려고 갤러리에 갔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갤러리의 그림을 하나하나 보다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인 지인의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지인은 오래전에 몇 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를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늦은 나이에 배우기 시작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가 그의 그림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날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수많은 고민으로 힘들어했던 시간들,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했던 순간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불안정했던 날에 대한 기억들, 고민의 선택과 결정으로 화실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려왔던 지난날에 대한 생각들이요, 갤러리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에 묻어있고 그림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림 전시를 보려고 갤러리에 갔습니다. 늦은 오후였는데요. 밖에서부터 기다랗게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갤러리 그림 하나에 비추면서요, 그림 안에 담겼을 수많은 생각과 시간들이 가을빛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낮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흐르고 변하는 것처럼 그 지인의 삶에서의 변곡의 시간들이요, 갤러리 하나하나의 작품에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입니다. 살면서 스스로의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변곡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변곡점이라고 하면요, 이직이나 결혼, 유학처럼 인생의 중대한 이벤트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일상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더 사소한 상황에서 여러 변곡점을 만나는 것도 같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 이야기한 제 지인도요, 화가가 되어서 그의 첫 전시회가 갤러리에서 열렸다는 지인도 그랬습니다. 지인이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매일 퇴사를 고민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죠. 네. 일단은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요. 또 익숙함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에 걱정도 많았는데요. 결국 그의 선택은 퇴사였고요. 퇴사를 결심하고 지금의 그가 있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회사 근처 작은 갤러리에 들렸다가 자신이 어릴 적 좋아했던 화가의 작품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왜 잊고 살았을까? 그렇게 떠오른 생각은요, 그를 늦은 나이에도 그림에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했고요.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는 미술학원을 등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 퇴근할 때 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거의 매일 미술학원에 가서 미술을 배웠고요. 주말에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취미였지만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삶이 재밌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그는 지금 퇴사를 했고 화실을 열었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는 그의 첫 그림 전시회를 한 거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지인에게 응원의 마음과, 네. 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림길, 선택의 순간들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응원의 박수 함께 보냈습니다. 지인이 우연히 들린 갤러리에 그리며 지금의 그를 갤러리의 화가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수학에서는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삶의 궤적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살면서 여러 변곡점을 지나거나 마주하거나 봐왔던 것 같고요. 그처럼 일상에서 크고 작은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이 내 사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곡점은요, 여러 순간들이 있죠. 살면서요. 성년이 되는 순간, 성년의 날 꽃을 받은 순간, 꽃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요. 성년의 날, 예전에는 나와 관계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성년이 됐구나.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엄마와 아빠가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대입시험에 합격했거나 떨어졌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대입시험에 떨어졌는데 1년간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그게 변곡점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첫 직장을 얻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인처럼 첫 직장을 퇴사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다른 궤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함께한 민주화의 흐름이 있고요. 외환위기, IMF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 사건들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시대 역시 거대한 변곡점 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AI가 바꿔놓은 일과 삶의 풍경이 있고요. 기후위기로 인한 생활 방식의 전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마주한 변곡의 시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곡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에 따른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뭔가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요, 그에 따른 걸어감이 있고 말입니다. 변곡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나중에 늦게 아는 순간도 있을 테고요. 변곡점을 맞이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음을 앞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하루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모습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지인이 우연히 찾은 갤러리가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갤러리에 관람객으로 갔다가 지금은 갤러리에 걸린 그림의 화가가 된 것처럼인 거죠.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아마 동료들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 갔는데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화가의 그림을 만나고 화가의 그림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 거죠. 아, 내가 그림을 좋아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림을 배우다 보니 갤러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만나는 것도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실, 그림학원에 다닌 것도 변곡점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어렸을 때처럼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해봐야겠다 하고 퇴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정말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책갈피는요. 정오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오전에서 오후로의 변곡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책갈피 청취자분들은 지금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른 내 삶에서의 변곡점 언제였을까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고 시간의 흐름,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나도 그러한 변곡점이 있었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원슈타인과 조이가 함께 부릅니다. 러브송. 넌 마치 피아노 위에 깜빡 돌고 있는 예쁜 멜로디 같아. 깨워주고 싶다가도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에 너를 더 알고 싶어. 들어봐 ABC 아니 1, 2, 3 모든 걸 다 말해줄래. 그러면 let me see what I want to see. 다 보여주고 싶어. 보여줄 수 있어. 넌 저기 저 별보다 빛나. 눈을 감아봐도 You're my one and only love every day. Love like a love s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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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ove like a love song 둘이서 all day. 저기 저 많고 많은 노래 속 우리가 스며드네. 달콤하게 노래할래 너와 함께 love song. 넌 그냥 흥얼거리기만 해. 반주가 없어도 예쁜 아카펠라 song. 야 이름은 love you and love me back. 손가락 튕기네. 꿈이라면 자는 시간 나가봐. 잠깐만 time is still 우리 편이지. 빨리 갈 필요는 없지. 그러면 let me be what I want to be. 있는 그대로가 좋아 넌 yeah. 나의 별이 되어줘. 말하지 않아도 one and only love. Love like a love s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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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ove like a love song 둘이서 all day. 저기 저 많고 많은 노래 속 우리가 스며드네. 달콤하게 노래할래 너와 함께 love song. 이른 아침 너와 밥을 먹을 때 늦은 저녁 함께 영화를 볼 때 이 노래에 다 담겨있어. 전해져 up the special day yeah. 매일같이 singing. Love you like a love s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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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너와 내가 둘이서 부르는 love song. 저기 저 많고 많은 노래 속 우리가 스며드네. 달콤하게 노래할래 Baby I love you Like a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하루 종일 노래해도 돼 Like a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love song 한 번 더 들어볼까.
온슈타인 조이 러브송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이 되었다고, 가을이 되었는데 덥다 했던 9월이 어느새 끝을 맺고 있고요. 10월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가을 바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따갑지만요. 이젠 길가에 가을과 관련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 보면 가을과 관련된 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따갑지만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일상에서도 말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요. 지금처럼 계절이 변할 때는 하루하루 사이에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거나 조금 늦게서야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로수에 나무들이 가을로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구나, 이렇게요. 계절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9월과 10월의 사이, 올해도 세 번째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절인 여름에서 세 번째 계절인 가을로 향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가서 이젠 완연한 가을의 시작이고요. 하늘은 더 파랗고 높아질 거고요. 거리의 가로수도 가을로 물들어 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올해의 연말을 떠올리는 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미처 챙기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요. 미뤄둔 만남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 10월은요. 그것들을 다시 꺼내놓고 차분히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명절도 이제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 지역마다 여러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시간 내어 마음의 여유, 그런 여행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이라는 단어와 여행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가을 여행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을 느낌으로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84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 8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83회 방송은요. 자주 들리던 동네 편의점에 갔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인사를 해도 별 반응이 없던 직원분이 오늘은 날씨가 참 선선하죠? 하며 뜻밖의 건넨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늘 가던 편의점과 늘 만나던 직원분에게 받은 익숙하지 않은 인사, 익숙한 공간에서 만난 낯선 느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낯선 인사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한 여운으로 남는 것처럼 가을이라는 계절도 조금씩 낯설지만 익숙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낯설지만 익숙한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라디오 책갈피 지난 83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이연 스토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떠오른 생각은 고향집이었네요.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을 떠나와 있는데요. 고향집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족이 함께 있는 우리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온 기간이 길어지면서요. 가끔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데요. 어릴 적부터 자라온 집이라 너무 익숙한 공간인데요. 고향집에 다녀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부모님 뵈러 오랜만에 집에 갈 때마다요. 마치 낯선 집에 들어서는 것처럼 조금씩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등 모든 게 예전과 똑같은데도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어릴 땐 그 공간이 우리 집이고 너무 익숙한 공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머무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방송에서 말한 익숙하면서도 낯섦이 이런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고향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고향집,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요. 예전에 한 2년 정도 타지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취를 하면서 했던 그 일이 직업이죠. 직장이죠.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자주 고향에 내려오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파트 근처에 오면서부터, 집 근처에 오면서부터 주변의 풍경이 좀 낯설게 보여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터미널에 도착할 때부터 뭔가 낯선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익숙한 내가 살던 곳인데도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공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 댁이 되어버린 집은요, 어느 순간부터 손님처럼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공감이 완전 되더라고요. 손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선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손님처럼 드나드는 낯선 공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구도 그리고 벽의 사진도 그대로인데 정작 우리가 변하고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묘한 어색함일 거예요. 익숙하지만 낯설고 또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요. 그 안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떠나온 흔적,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다른 청취자분들도요, 고향집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현님의 글에서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네요. 네. 민족 대명절이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실 텐데요. 오래전 기억과 공간들,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오랜만에 그 기억 소중하고 익숙하게 많이 담아 오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찾으실 경우에 사진도 좀 많이 담아 오세요. 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떠올리며 볼 수 있게 말입니다. 다음은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친숙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네요. 흔한 얼굴인가 봐요. 그래도 그게 장점입니다.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기도 합니다.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누군가 나를 보고 우리 예전에 어디서 만나지 않았나요?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명히 자리나 공간으로 봐서는 처음 만나는 그런 사이인데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요, 마음의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곤 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어디에서 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선부님이 흔한 얼굴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만큼 편안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신다는 뜻일 거예요. 네. 전재팬 너튜브 책갈피 이미지를 제가 보면서 상상해봤습니다. 저희가 SNS나 너튜브에 올린 그 글에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대다수는 보통, 저는 제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 대다수는 내가 좋아하는 뭔가의 캐릭터나 이미지를 올려놓고 있죠. 저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에서 오는 느낌과 함께 올려놓으신 프로필의 이미지,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더라도 뭐 하늘이든지 다양한 풍경을 보면서 청취자분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면 더 친숙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선부님 글에서처럼요, 첫 만남의 첫 인상이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건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 큰 장점이자 선물 같은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출근길의 풍경도 단풍과 낙엽의 길이 되었네요. 하지만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어느 것 하나 같은 순간이 없는 것처럼요, 매번 맞이하는 가을이지만 또 다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을 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을이지만요, 같은 가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계절만 같은 겁니다. 매번 맞이하는 가을의 하루하루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출근길이어도 색깔이 달라지고요,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도
그날의 바람결에 따라 매번 다르게 다가옵니다. 수영님 그래서처럼요. 매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익숙한 길 위에서도 낯선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가을도 말씀처럼 또 다른 가을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네요. 그 특별함의 일상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늘 들으니까요. 라디오 책갈피 노고송이 가을 느낌이 나네요. 노고송이 흥얼거려지고요. 방송을 듣지 않을 때도 저도 모르게 흥얼거려져요. 노고송에 익숙해진 거죠?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노고송이 가을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책갈피 이전 방송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라디오 책갈피 처음에 첫 인사하기 전에 음악 나오잖아요. 시그널 뮤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방송을 시작하는 시그널 뮤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로고송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 제가 두런두런 하다가 사연,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전에 로고송이 한번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나왔던 노고송하고 중간에 나갔던 노고송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간 노고송은 그때그때마다 매주 제가 다른 걸 사용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노고송을 처음과 중간에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고송이 익숙하고 그렇더라고요. 혼자 흥얼거려지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 말씀 주셨네요. 앞으로도요, 그러한 익숙함처럼 책갈피에서 여러 이야기 나눠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문님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를 들으니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요. 지하철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거의 1년 넘게 자주 마주쳤지만 아는 체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칸에 타셨네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이 갑자기 고장으로 10분 정도 멈춰 섰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제게 출근하세요? 회사에 지각하시겠네요 라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시작으로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갔고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시는 길이셨더라고요. 저와 같은 시간에 지하철에서 자주 만나는 것도 출근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지만요. 한순간에 낯설면서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침에 만나면 서로 인사도 나누고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오늘도 만나려나 하는 기대를 하다가 못 만나면 서운하기도 합니다.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매일 마주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말을 건네면서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연처럼 보통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탈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거나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지역, 공간이길 테고요. 또 비슷한 시간대에 늘 버스나 지하철을 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 되면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눈인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먼저 하게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눈인사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제까지는 서로 만나도 본체 만체,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오래전 알았던 것처럼 한 번의 첫 눈인사로 시작을 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말을 건네는 그런 상황도 되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종문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한 번의 인사가 짧은 대화가요. 어색함을 녹이고 낯섦을 친근함으로 바꿔주곤 합니다. 이제는 종문님의 출근길에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한 날이었어요.
밤이 되니 귀뚜라미 소리는 더 가을스럽게 들려요. 익숙하지만 낯설거나 낯선데 익숙한 게 나에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건 하루였어요. 오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익숙하게 같은 아침을 맞이하지만요. 어떤 날은 특별한 날이 있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날 말입니다. 매일 평상시와 같은 오늘이지만 때로는 낯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순간. 그래서 산다는 게 너무 지루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을 다양한 웃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하루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듯한 오늘이지만요. 그 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귀뚜라미 소리처럼 익숙한 배경 속에서도 문득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처음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나 봐. 귀뚜라미 소리 올해 처음 들었다. 물론 작년 가을에 많이 들어서 익숙함이었을 텐데도 올 여름이 지나면서 처음 듣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지금은 밤이 되면 가득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네, 그건 아마도 귀뚜라미 소리처럼 익숙했던 소리인데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요. 그 순간에 내 상황이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상빈님의 글에서처럼요. 매일의 오늘이 늘 같다면요. 삶이 얼마나 단조로울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날은 변곡의 시간, 변곡점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순간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가을이네요. 방송 듣다 보니 귀 기울이게 돼요. 내 이야기 같고요. 다녀갑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짧게 남겨주신 글에서도요. 가을의 분위기와 함께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을처럼 차분하고 깊은 시간,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중간이잖아요. 9월, 10월, 11월이라고 하면 가을은 9월부터 10월, 11월이라고 하면 지금 10월이니까 가을의 한 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가 되고 겨울을 맞이하는 늦가을 11월 말이 아닌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가을에 좋은 기억들 이어지시길 기대하고요. 오늘처럼 언제든지 발걸음 머물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진숙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고성현의 시간에 기대요. 전동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소름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투성인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우리 사랑하오 세상이 하얗게져도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우리 그 시간의 기대 고성현 시간에 기대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가을 느낌이 가득하네요. 저도 노래 나갈 때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83회 방송에 올려주신 너튜브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83회 방송의 내용은요. 익숙하지만 낯설고 낯설지만 익숙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프닝을 듣자마자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모님께서 논밭이 있는 곳으로 정착하셔서 지내셨는데요. 그곳 토박이 할아버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퉁명스러운 표정이셨대요. 이모님께서는 그 할아버님을 만나실 때마다 밝고 산뜻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거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셨는데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도 대답은커녕 퉁명스러운 표정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계속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까요. 어느 날부터는 함께 인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일화는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인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곤 하는데요. 하긴 인사를 하는 것이 저의 자유인 것처럼 인사를 받지 않는 것도 그분의 자유겠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나면 인사를 하도록 듣고 살아서요. 인사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버스 차고지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거의 종점이에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곤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인사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답 인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인사를 주고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산뜻해짐을 느낍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모님의 경험담에서요. 여러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퉁명스럽게만 보이는 분도 꾸준히 건네는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요. 결국 대화로 이어졌다는 건요. 인사하는 게 단지 고개 숙임이나 말뿐만은 아니고요.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사를 잘하는 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인사를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처음 만난 분이나 낯선 분들에게도 인사를 자주 하는 편인데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도 일을 뭐 나이와 관계없이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제 일상이 네, 인사가 익숙하게 네, 들어와 있습니다. 세연님 그래서처럼요. 인사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상대가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자유이긴 한데요. 저의 경우는요. 인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한데요. 인사할 때는요. 그리고 인사,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안녕히 계세요라든지 아니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지나거나 뒤돌아설 때는요. 왠지 상대방의 답 인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답 인사가 없으면 왠지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꼭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제 마음이 네, 반가운 인사를 한 건데 답 인사가 없으면 세연님 그래서처럼 그러니까 뭐 세연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뭔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는 인사하고 잠시 몇 초간 그분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인사하고 그 자리를 지나칠지 스쳐 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여운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여운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마다. 그렇네요. 버스기사님은 수많은 승객을 만나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나실 텐데요. 기분 좋은 승객도 있고 기분 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승객이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하는 감사의 인사, 기사님께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연님 인사 잘 하신 거예요. 다음은 스카이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최근에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그 건물은 예전에 오래된 세탁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어릴 적에 어머님이랑 손잡고 다니던 곳이라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세탁소가 언젠가 이전하고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밖에서 보면 낡은 문과 건물이었는데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분이 가득하고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카페였습니다. 처음 가는 카페였는데 이상하게도 낯설기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마도 그 편안함은 어렸을 때 세탁소에 대한 익숙함 때문이었나 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사연 감사합니다. 화분이 가득하고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카페. 딱 제가 좋아하는 카페 스타일입니다. 저는 인터넷 SNS를 보거나 아니면 지인이 예쁜 카페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카페를 꼭 한번 방문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근간에는 이리저리 일 때문에 카페 안 간 지 오래됐네요. 물론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브랜드 커피숍, 테이크아웃은 서서 했는데 정말 카페에 이런 초록초록한 화분이 가득한 따뜻한 조명에 그런 카페 가본 지가 언젠지 가을이 지나기 전에 가을 느낌이 듬뿍 담긴 카페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 편안함은 어렸을 때 새로 생긴 카페인데 어렸을 때는 세탁소 자리였던 그런 세탁소에 대한 익숙함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카페였는데 낯설기보다는 편안했다, 익숙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요즘은 예전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뭔가의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목욕탕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을 요즘은 목욕탕 예전만큼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은 지 거의 한 20년 됐다가 거기가 카페와 비슷한 생활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목욕탕 굴뚝 그대로 놔두고요. 그 안에 타일들 있죠. 그래서 타일들도 다 제거하지 않고 일부 그렇게 목욕탕을 느낄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이 세탁소도 어떻게 리모델링 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스카이민님의 글만 보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 한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카페, 새로운 느낌도 좋지만요.
세탁소 컨셉에 원래 오랫동안 그 자리였으니까요. 그 느낌도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익숙했던 세탁소 자리가 지금은 또 다른 모습의 카페로 변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새롭게 가게를 카페로 열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낡은 문과 건물로 남아있던 세탁소의 기억이 여전하고요. 처음 간 카페였는데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다는 건요. 그 공간이 가진 추억이 여전히 민님에게 살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품고 있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요. 다른 모습으로 변해도 마음속에서 추억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과 시간이 마치 사진을 찰칵 해놓다가 우연히 서랍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카페도, 새로 생긴 카페도 그러한 기억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님이 선물과도 같은 공간과 시간 만났었다고 하니까요. 저도 좋습니다. 라디오 책갈피도요. 청취자분들께 그런 시간이었으면, 그런 익숙함으로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다음은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문방구 앞에서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어서 정말 오랜만에 지나게 된 길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였는데요. 지금은 이사를 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그 근처를 다시 가본 게 오랜만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문방구인데요. 지금은 문방구의 이름도 바뀌었고 새롭게 단장해서 완전히 다른 가게였습니다. 어렸을 때 문방구를 본 익숙함이 있으면서 다시 바라보니 참 낯설게도 느껴졌어요. 학교 교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학교와 문방구도 그대로인데요. 문방구에 전시된 장난감이나 학용품은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동네 풍경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익숙한 어렸을 때 풍경과는 달라져서 낯설기도 하지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설기도 하지만 익숙하기도 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주제가 처음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랬나요? 네, 꼭 관련된 주제 외에도 그냥 일상의 생각들 남겨주셔도 됩니다. 뭔가 소망님이 이번 방송 주제가 처음엔 할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제가 책갈피 가족분들, 청취자분들께 방송 때마다 숙제를 낸 듯한 기분이 드네요. 편하게 글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여러 추억이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학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마 지금 방송 듣는 많은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녔던 초등학교 정말 오랜만에 그 근처를 가거나 학교를 가보면 주변에 새롭게 길이 나거나 건물들이 다 높은 건물로 리모델링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죠. 추억을 더듬죠. 아, 저 자리에는 예전에는 1층짜리, 지금은 높은 상가가 생겼지만 어떤 건물이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익숙한 부분도 있죠. 교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넓게 보이던 운동장이나 계단이 왜 그렇게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렸을 때 눈높이와 보아왔던 세상과 지금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소망님 글을 읽다가 갑자기 가장 궁금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앞 문방구가 여전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모습과 상품은 달라졌지만요. 그런데 그 문방구요. 소망님이 어렸을 때 만났던, 어렸을 때 봤던 아저씨 뭐 둘째요 하셨던 초등학생이 다 그렇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나 이렇게 하지. 학교 들어가면 아저씨 뭐 주세요 라고 했겠네요. 그 문방구 사장님이 지금도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사장님까지는 못 만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문방구에 정말 사장님이 계시다면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저는 가서 인사할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졸업생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그 사장님도 정말 반갑지 않았을까? 본인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상상만 해봐도 네, 좋네요. 눈물이 나올 것도 같아요.
소망님, 다시 한번 그 문방구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요, 추억 속에 그분이 계시다면요, 책갈피에도 귀뜸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소중한 기억과의 만남 축하합니다. 다음은 그린 소나무님이 오늘 올라온 댓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댓글만 봤는데도 글 쓴 분들의 상황이나 생각이나 정겹고 공감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송과 청취자님들께 익숙해져가는 나를 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저도 책갈피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을 보면요, 늘 그 상황과 마음이 떠올라서요, 더 친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댓글에 사진은 없어서 얼굴은 모르지만요, 굳이 얼굴을 알지 못해도요, 댓글과 사연에서 상상되고 떠오르는 어렴풋함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서서히 신압으로 책갈피와의 익숙해짐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진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편안하게 방송 잘 들었다고, 앞으로 종종 들을게요, 멋진 가을과 10월 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책갈피에 처음 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앞으로도 종종 만나시게요. 우진님과 책갈피 가족분들 모두요, 멋진 가을과 10월 보내세요. 오늘 책갈피 방송은요, 지인의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의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그림 공부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갤러리에서 만난 지인의 그림은요, 그림 속에 단순한 색과 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온 지인의 지난 시간과 고민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갤러리에서 본 지인의 환한 미소처럼 그림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시간의 변곡이 이루어지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반가움을 줄 수 있는 일상에서의 변곡점 만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책갈피의 마지막 곡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